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6세 김은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 장례식장. 영정사진 앞엔 향만 타고 제 옆엔 자식들이 통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영정사진 앞에서 큰아들 민수가 던진 첫 마디였어요. 남편 영호의 사진 속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죠. 삼성전자 부사장까지 올랐던 사람.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맨손으로 일어선 사람. 밤낮 없이 일했고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사람.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식들은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오빠, 지금 그게 할 소리야? 딸 수진이가 쏘아붙였어요. 엄마 앞에서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너도 똑같잖아. 아까 박서방이랑 부동산 얘기하던 거 다 들었어. 민수가 비웃었죠. 과천 재개발 땅만 해도 얼만데. 주식은 또 어떻고. 당연히 정리해야지. 저는 그저 영정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원래 이랬나요? 그 대답은 없었죠. 액자 속의 남편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님, 보험금 수령인이 누구예요? 큰며느리 선영이가 다가왔어요. 검은 상복 차림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그리고 아버님 명의 주식 20억이랑 정기예금 11억 있잖아요. 요즘 위험하니까 통장은 제가 관리해드릴게요. 지금 그게 중요해. 수진이 남편 박서방이 끼어들었어요. 처가 식구들은 왜 이렇게 돈 밝아? 뭐, 니네 집안은 깨끗해? 민수가 소매를 걷어붙였죠. 그때였어요. 짝! 귀를 찢는 소리가 장례식장 안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소리가 멈췄죠.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민수의 뺨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 앞에 선 사람은 남편의 여동생, 제게는 시누이인 박영숙이었어요.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 남편이 키우다시피 했던 동생. 남편이 그렇게 아껴했던 동생이었죠. 야, 이 새끼야. 네가 사람 새끼냐? 영숙이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을 찢었어요. 오빠 영정 앞에서 유산 싸움이야? 이게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구만. 고모,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뺨을 감싸며 소리쳤죠. 닥쳐. 이 썩을 놈아. 영숙이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이 재산 모았는지 알기나 해? 시골에서 대학 간다고 막노동하면서 학비 벌었어. 나까지 대학 보내려고 밤낮 없이 일했어. 삼성 들어가서도 밤 12시 전엔 집에 못 왔고. 부사장 달고 나서도 새벽 5시면 일어나 신문 읽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죽고 사흘도 안 돼서 니들은 뭐 하는 거야? 이 개새끼들아. 짝. 이번엔 선영이의 뺨이었어요. 야, 이년아. 영숙이가 선영이를 노려봤어요. 시어머니 통장 관리해주겠다고. 웃기지 마. 네가 뭔데? 시어머니 돈 가로챌 생각만 하는 주제에. 선영이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다 들어.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영숙이가 장례식장 안을 둘러봤어요. 오빠는 평생 니들 뒷바라지만 하다 갔어. 근데 니들은 뭐냐? 관도 안 들어갔는데 벌써 재산 나눌 생각이야? 이게 사람이냐?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민수는 입을 다물었어요. 수진이도 박서방도 고개를 숙였죠. 영숙이가 저를 돌아봤어요. 새언니. 그 부름에 저는 그제야 눈물이 터졌어요. 참고 있던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죠. 애들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그냥 아빠 잘 보내드리자. 응.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눈에 비친 건 어머니가 아니었죠. 삼성전자 주식 20억, 정기예금 11억, 과천 재개발 땅, 보험금 3억. 그것뿐이었어요. 그날 밤 빈소를 지키는 건 저와 영숙이 뿐이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떠났죠. 영숙이가 제 어깨를 감쌌어요. 새언니,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제 시작이에요. 뭐가 시작이야? 오빠 보험금 떨어지면 저 개새끼들 더 난리 날 거예요. 저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죠. 저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그리고 동생 영숙이를 위해. 그런데 이게 마지막이라니.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연기 너머로 영정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흐려졌다, 선명해졌다 반복했어요. 공사판에서 시멘트 자루를 나르던 23, 야간 대학 졸업장을 받던 28, 어린 동생 손잡고 대학 졸업식장에 갔던 35, 삼성 합격증을 들고 웃던 31, 부사장 승진 발표를 듣던 63. 여보, 저는 속삭였어요.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영정사진 속 남편의 미소만이 조용히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강남 80평 아파트.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이 집이 이렇게 넓고 텅 비어 보일 줄은 몰랐죠. 여보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들락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면 안 되죠. 제가 자주 올게요. 민수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엄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선영이가 손을 잡으며 웃었죠.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수진이가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죠. 그렇게 한동안 문지방이 닳도록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아침엔 민수가, 점심엔 수진이가, 저녁엔 선영이가 왔죠. 엄마 오늘 뭐 드셨어요? 어머니, 약은 챙겨 드셨죠? 엄마, 외로우시면 언제든 전화하세요. 그때까진 몰랐어요. 그들의 관심이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었다는 걸. 엄마, 아빠 보험금 나왔죠? 3억이라며. 민수가 슬쩍 물었어요. 어머니, 정기예금 만기되면 재투자하시는 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선영이가 통장을 보자고 했죠. 엄마, 과천 땅 세금 내야 하는데 제가 처리해드릴까요? 수진이가 서류를 챙겼어요. 하나둘씩 제 손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보험금 3억은 엄마 혼자 관리하시면 위험하다며 민수명의 계좌로 넘어갔어요. 나중에 엄마 필요하시면 바로 드릴게요. 그놈이 웃으며 말했죠. 정기예금 11억은 이자 더 좋은 데로 옮겨드린다며 선영이가 가져갔어요. 제가 재테크 좀 아니까 어머니 돈 불려드릴게요. 근데 통장은 돌려주지 않더군요. 과천 재개발 땅은 세금이며 관리비며 복잡하다며 수진이가 가로챘어요. 엄마,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스트레스만 받으시잖아요. 박서방이 서류 뭉치를 들고 가버렸죠. 삼성전자 주식 20억? 아빠가 평생 모은 건데 우리가 잘 관리해야죠. 민수와 수진이가 반씩 나눠 가졌어요. 엄마는 그냥 편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석 달 만에 제 손에 남은 건 이 아파트 하나뿐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이 집 너무 크잖아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래서 작은 데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30평 정도면 충분하시죠? 그럼 나머지 돈은 저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난 여기서 살 거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요즘 혼자 사시기 위험하잖아요. 민수가 짜증을 냈죠. 그날 이후로 발걸음이 뚝 끊겼어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뜸해졌죠. 엄마, 요즘 바빠서요. 어머니, 애들 학원 때문에 정신없어요.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텅 빈 아파트에서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약을 챙겼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봤어요. 남편 없이 사는 것보다 자식들 없이 사는 게 더 외로웠어요. 어느 날 밤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문을 두드렸죠. 혹시 민수인가 수진이인가 싶어 급히 문을 열었어요. 영숙이었어요. 새언니, 밥 먹었어요? 영숙이가 국 끓인 냄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직 그럴 줄 알았어요. 들어가요. 부엌에서 밥을 차리며 영숙이가 물었어요. 애들 요즘 안 오죠? 어떻게 알았어? 뻔하죠. 새언니 돈 다 뜯어간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새언니, 손에 뭐 남았어요? 이 집 딱 그것만. 응. 영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 개자식들이 진짜. 오빠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네. 그날 밤 영숙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영숙아, 나 뭘 잘못한 걸까? 새언니 잘못 없어요. 잘못은 저 개자식들이 한 거죠.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이 자식 구실을 해야 자식이죠.
저놈들은 그냥 도둑놈들이에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평생 모은 재산, 제가 석 달 만에 다 빼앗겼어요. 남편이 떠난 지 49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어요. 거실을 쓸고 부엌을 닦고 영정사진 앞을 정리했죠. 제 사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로요. 북어구이, 나물 3가지, 전 부치고 과일 깎고. 여보, 오늘이 49제예요. 애들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거예요. 손목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오늘 아빠 49제잖아. 아, 그게 오늘이었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49제는 한 번뿐인데. 다음에 성묘 갈 때 가죠. 끊을게요. 뚝. 수진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수진아, 오늘 아빠 49제야. 올 거지? 엄마, 오늘 애들 학원 끝나고 병원 가야 해요. 막내가 감기 걸려서요. 잠깐만이라도 들르면 안 돼? 에이, 엄마. 그냥 엄마 혼자 지내세요. 아빠도 이해하실 거예요. 또, 선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선영아, 오늘 아버님 49제인데. 아이고, 어머님, 오늘 제가 친정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기로 했어요. 아버님 49제는 오늘밖에 없는데.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저희도 사정이 있잖아요. 통. 전화기를 내려놓고 제 사상 앞에 앉았어요. 텅 빈 거실. 덩그러니 놓인 제 사상. 혼자 타는 향. 여보, 아무도 안 와요. 우리 애들 하나도 안 와요. 시계를 봤어요. 11시. 혹시 몰라 문을 열어뒀어요. 누가 올까봐. 12시. 아무도 안 왔어요. 1시. 2시. 3시. 국이 식었어요. 전도 식었어요. 밥도 식었어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거야? 장례식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많았는데. 문상객들이 줄을 섰는데. 삼성 부사장님 장례식이라며.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던데. 그때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오후 4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심장이 뛰었어요. 민수인가? 수진이인가? 급히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영숙이었어요. 새언니.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참고 있던 모든 게 무너졌죠. 영수가 아무도 안 왔어. 아무도. 알아요. 그럴 줄 알았어요. 영숙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새언니, 오빠한테 절이나 올려요. 둘이서. 우리 둘이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절을 올렸죠. 1번, 2번. 오빠, 미안해. 조카 새끼들이 개만도 못하게 됐어. 영숙이가 영정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새언니, 밥 먹어요. 오빠 앞에서 굶으면 오빠가 슬퍼해요. 상에 놓인 음식을 덜어서 우리 둘이 먹었어요. 식은 국, 식은 밥, 식은 전. 근데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영숙이랑 먹으니까. 새언니, 애들한테서 연락 왔어요? 하나도. 전화해도 다들 바쁘대. 바쁘긴 개뿔. 돈 다 뜯어갔으니까 이제 필요 없는 거지.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 그깟 놈들이 무슨 자식이에요. 그냥 강도예요, 강도. 영숙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새언니, 이제 더 이상 뺏기지 마요. 뺏기긴 뭘 뺏겨. 이제 남은 게 이 집 하나야. 그럼 됐잖아요. 이 집 팔고 고급 실버타운 가요. 뭐라고? 새언니, 정신 차려요. 이 집까지 뺏기면 새언니는 길바닥이에요. 하지만 여긴 우리 집인데 애들 아빠랑 40년 산 집인데. 오빠도 그럴 거예요. 자식들한테 줄 만큼 줬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영수가 근데 애들한테 미안하지 않을까?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새언니 평생 뭐 했어요? 애들 키우느라 청춘 다 바쳤잖아요. 오빠 뒷바라지 하느라 당신 인생은 없었잖아요. 이제 좀 당신을 위해 사세요. 그래도는 개뿔. 새언니 49제에 자식 하나 안 오는데 뭘 더 기대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봤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여보,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그날 밤 영숙이가 돌아가고 나서 혼자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향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그 연기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이제 너를 위해 살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손에 남은 건 이 아파트 하나. 그럼 이걸로 내 인생을 되찾겠다고. 여보, 미안해요. 근데 이제 나 좀 살아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집 팔려고요. 강남 80평 아파트요. 중개인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대치동이요. 오, 그 동네면 시세가 좋은데요. 언제쯤 매물 내실 건가요? 지금 당장요. 중개인이 서류를 꺼냈어요. 자녀분들은 동의하시나요? 상관없어요. 내 집이니까. 그래도 가족들한테 말씀은 하셔야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팔아주세요. 일주일 만에 계약자가 나타났어요. 젊은 부부였죠. 아이 둘 데리고 왔더군요. 집이 정말 좋네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15년요. 근데 이 집 사기까지 25년 걸렸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컸던 건 아니에요. 신혼 때는 반지하 단칸방이었죠. 남편이 회사 다니고 나는 애들 봐주는 일하면서 악착같이 모았어요. 10년 만에 30평 아파트로 옮겼고 또 10년 모아서 50평으로 갔죠. 남편이 부사장 달고 나서야 이 80평을 샀어요. 그게 15년 전이에요. 젊은 부부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이 집은 우리 부부 40년 피와 땀의 결정체예요. 남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하던 집. 애들 학교 보내려고 밤낮으로 아껴 쓰던 집. 딸 시집 보내고 아들 장가 보낸 집. 손주들이 처음 걸음마 뗀 집. 그 모든 게 이 집에 있어요. 그런데 왜 파시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추억은 이제 필요 없어서요. 계약서를 쓰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40년. 그 모든 세월이 종이 한 장에 담기는구나.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펜을 들었어요. 도장을 찍었어요. 콱! 그렇게 40년이 팔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단체 문자를 만들었죠. 민수, 수진, 선영, 박서방. 4명. 집 팔았다. 나 이제 돈 없다. 전송. 문자 보내고 나니 속이 후련했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평생 처음으로 통쾌한 기분이었죠. 5분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민수였어요. 엄마, 지금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내 집 팔았지. 집을 왜 팔아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왜 말해야 돼? 내 집인데.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 집이 얼마짜린데.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해서 산 집인데. 알아. 네 아버지가 40년 고생해서 산 집이지. 근데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야? 그럼 그 돈은 내가 쓸 거야. 뭐? 혼자서 75억을? 왜 안 돼?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 집은 우리 재산이기도 하잖아요. 네 재산? 웃기지 마라. 네 이름 들어간 집이었어. 네가 한 푼이라도 보탰어. 그래도 아버지 유산인데. 아버지 유산은 이미 다 가져갔잖아. 주식 10억, 보험금, 땅, 예금. 더 뭘 바라냐?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취소하세요. 이미 계약했어. 잔금도 받았고. 엄마. 뚝. 전화를 끊었어요. 시원했어요. 5분 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쳤어요? 집을 팔다니. 응, 팔았어. 왜요?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인데. 그래, 네 아버지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40년 모아서 산 집이야. 근데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냐? 저희도 그 집에서 자랐잖아요. 너 그 집에서 못 살았어. 넌 50평 아파트에서 컸지. 이 집은 네 아버지가 부사장 달고 나서 산 거야. 그래도 아버지 집인데. 수진아, 넌 49제 날 왔냐? 그건. 아버지 49제 날 아무도 안 왔어. 너도 안 왔지. 단칸방에서부터 니네 키운 아버지 49제의 말이야. 엄마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도 필요 없는 거 알아. 돈만 필요했지. 근데 이제 돈도 없어. 엄마, 말도 안 돼요. 뚝.
또 끊었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쾅쾅 울렸어요. 쾅, 쾅, 쾅. 엄마, 문 열어요. 엄마. 민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었죠. 야, 이 새끼야. 조용히 못해? 민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얼굴로 들어왔어요. 뒤에 선영이도 따라왔고요.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긴. 내 집 팔았지. 그 돈, 우리 목도 있잖아요. 니 목? 니 돈 이미 다 줬잖아. 주식 10억, 보험금, 예금, 땅. 뭘 더 바라냐? 그래도 집까지. 75억짜리 집을. 이 집이 네가 뭘 해서 생긴 집이냐? 네 애비가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40년 피땀 흘려 모은 집이야. 네가 한 게 뭐 있어?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니들 목. 아빠 영정 앞에서 싸운 게 니들 몫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었죠. 작은 단칸방 앞에서 젊은 부부가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우리 신혼 때야. 반지하 6평. 여기서 시작했어. 네 애비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 3개 갈아타고 출근하던 때. 나는 남의 집 청소하면서 돈 모으던 때. 이렇게 4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저 80평을 샀어. 대치동 75억짜리 아파트를 말이야. 근데 니들은 아빠 영정사진 앞에서 통장부터 찾았지. 49제엔 아무도 안 왔지.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엄마 그럼 우린 어떡하라고요? 니들이 날 어떡하라고 했냐? 돈 다 뜯어가고 49제에도 안 왔잖아. 민수가 주먹을 쥐었어요. 선영이가 눈물을 흘렸죠. 근데 전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나가. 이제 내 집도 아니야. 다음 주면 새 주인 들어와. 엄마. 나가라고. 민수와 선영이가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쾅.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죠. 근데 후회는 안 됐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우리 40년 모은 집 근데 이제 필요 없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대답 같았어요. 잘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일주일 뒤 이삿짐을 쌌어요. 40년 모은 살림살이. 단칸방 시절 장롱, 30평 아파트 때 산 식탁, 50평으로 옮길 때 산 소파. 그리고 이 80평에서 함께했던 모든 것들. 다 버려요. 이삿짐 센터 사람이 놀라서 물었어요. 네. 버리시게요? 이거 다 좋은 건데요. 필요 없어요. 남편이랑 산 것들이니까. 그래도 새로 시작할 거예요. 완전히 새로. 영정 사진만 챙겼어요. 그리고 신혼 때 단칸방 앞에서 찍은 낡은 사진 한 장. 여보,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이번엔 우리만 위해서요. 택시를 탔어요. 실버타운 주소를 말했죠. 경기도 용인이요? 거기 고급 실버타운 있는데 맞죠? 네, 맞아요. 와, 좋은 데 가시네요. 거긴 시설이 진짜 좋다던데요. 차창 밖으로 서울이 멀어졌어요. 대치동이 멀어졌어요. 40년의 삶이 멀어졌어요. 실버타운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낯선 햇살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어서 오세요, 김은자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한 로비, 밝은 복도, 웃으며 인사하는 직원들. 조용한 정원에선 다른 어르신들이 산책하고 있었죠. 이쪽이 어르신 호실입니다. 방문을 열었어요. 30평쯤 되는 깔끔한 공간.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큰 창문. 작지만 포근한 거실. 그래, 이제 누구 것도 아닌 내 공간이다. 영정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남편의 미소가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여긴 좋네요. 조용하고. 아무도 돈 달라고 안 하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따르릉. 민수였어요. 받지 않았죠. 또 울렸어요. 수진이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새 주인 들어왔던데요. 엄마, 연락 좀 해요. 걱정되잖아요. 걱정. 지금 와서 걱정이라니. 문자를 지웠어요. 그리고 차단했죠. 민수, 수진, 선영, 박서방. 4명 모두. 이제 끝이야. 니들 인생이나 살아라. 저녁이 되자 식당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1층 식당으로 오세요. 식당에 내려갔어요.
긴 테이블에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죠. 어머, 새로 오신 분이네요. 앉으세요. 한 할머니가 옆자리를 가리켰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박순자예요. 여긴 언제 오셨어요? 오늘이요. 아이고, 그럼 아직 낯설으시겠네. 근데 혼자 오셨어요? 네. 자녀분들은 없어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순자 할머니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비슷해요. 자식은 있는데 없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다른 할머니가 물었어요. 은자 씨, 후회 안 돼요? 자식들이랑 떨어져 사는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요? 하나도요. 오히려 이제야 숨통이 트이네요. 그래도 명절이나 생일 때는 보고 싶지 않으세요? 글쎄요. 제 돈 보고 싶어 하는 눈빛은 이제 안 봐도 될 것 같아서 좋은데요. 할머니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는 거였죠. 밤이 됐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선 못 보던 별들이었죠.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예전엔 남편 사진만 보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웃음이 나왔어요. 미안해요, 여보. 당신이 40년 모은 재산, 제가 다 써버릴 거예요. 근데 괜찮죠? 당신도 이제 편히 쉬고 나도 이제 좀 살게요. 다음 날 아침, 요가 수업이 있었어요. 하늘색 운동복을 입고 요가실로 갔죠.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쏟아졌어요. 자, 심호흡 하시고요.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그제야 알았어요. 이게 숨 쉬는 거구나. 40년 동안 난 숨을 참고 살았구나. 요가가 끝나고 정원을 산책했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죠. 이름 모를 꽃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어요. 이게 하늘이구나. 그동안 난 한 번도 하늘을 본 적이 없었네. 휴대폰을 꺼냈어요. 영숙이한테 전화했죠. 새언니, 어때요? 괜찮아요? 응, 좋아. 너무 좋아. 다행이다. 애들한테 연락 왔어요? 왔는데 다 차단했어. 잘했어요. 이제 새언니는 새언니 인생 사세요. 고마워, 영숙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야. 뭐요? 오빠가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보고 있죠? 나 이제 행복해요. 처음으로요. 그날 저녁,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76세의 얼굴. 근데 이상하게 예뻐 보였어요. 처음으로 제 얼굴이 예뻐 보였어요. 김은자, 수고했어. 이제 내 인생 살아. 거울 속 제가 웃었어요. 저도 웃었죠.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됐어요. 실버타운에서의 첫 달이 지났어요. 아침 7시, 알람 없이 눈이 떠졌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죠. 남편 아침 차리느라, 애들 도시락 싸느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삶. 이젠 없었어요. 오늘은 뭐 하지?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산책을 했어요. 정원에 핀 장미를 봤죠. 그냥 봤어요. 꺾어서 집에 가져갈 필요도 없이 그냥 거기 서서 봤어요. 예쁘네. 그게 다였어요. 누구한테 보여줄 필요도 사진 찍을 필요도 없었죠. 그냥 예쁘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오후엔 도서관에 갔어요. 어머, 은자씨. 오늘도 오셨네요. 사서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읽을 책 좀 찾으러요. 책장을 훑었어요. 평생 남의 집 청소하고 밥 차리고 애들 키우느라 책 한 권 못 읽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권씩 읽었어요.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시집도 읽었죠. 한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76세. 늦었죠. 근데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엔 순자 할머니랑 차를 마셨어요. 은자씨,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요? 처음 왔을 땐 얼굴이 딱딱했는데 지금은 환해졌어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자식들한테 연락 안 와요? 차단했어요. 대단하네. 나는 아직도 못 끊겠던데.
순자 할머니도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아들 셋 낳아 키웠는데 재산 다 뜯기고 여기 왔대요. 그래도 가끔은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하나도. 진심이었어요. 민수도 수진이도 이제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실버타운 입구에서 누군가 절 찾았대요. 김은자 어르신 계세요? 민수였어요. 로비에 내려갔죠. 민수가 서 있었어요. 선영이랑 같이요. 엄마. 민수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어요. 살도 빠진 것 같았고요. 왜 왔냐?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모실게요. 됐어. 난 여기가 좋으니까. 선영이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다시는 그러지 않는다고. 웃기지 마. 너희들 이미 다 가져갔잖아. 민수가 봉투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주식 일부 팔아서 가져왔어요. 1억이에요. 그걸 왜 내한테 줘? 엄마한테 드리려고요.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저는 그 봉투를 밀어냈어요. 필요 없어. 니들이 났어. 엄마. 민수야, 너 장례식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냐? 아버지 통장 어디 있어요? 그게 네가 한 첫마디였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49제 날은? 아빠 49제 날 너희들 어디 있었어? 회사 미팅? 애들 학원? 다 거짓말이었잖아. 그냥 안 온 거지. 선영이가 울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미쳤었어요. 미친 게 아니라 원래 그랬던 거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낸 거지.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하라고요? 니들이 날 어떡하라고 했냐? 돈 다 뜯어가고 혼자 살라고 했잖아. 민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망했죠. 근데 물러설 수 없었어요. 민수야, 일어나. 창피하게. 엄마가 용서해 주시기 전엔 못 일어나요. 그럼 평생 거기 있어. 난 안 용서해. 저는 돌아섰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죠. 뒤에서 민수가 소리쳤어요. 엄마,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문을 봤어요. 민수와 선영이가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민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돌아갈 순 없었죠.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죠? 영정사진 속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요. 저녁, 순자 할머니한테 털어놨어요. 아들이 왔었어요. 어머, 뭐래요? 집으로 돌아가래요. 돈도 가져왔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잘했어요. 근데 왜 가슴이 아프죠? 그게 엄마 마음이니까요. 근데 은자씨, 돌아가면 똑같아져요. 또 당하는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맞았어요. 일주일 뒤 수진이가 왔어요. 손주들까지 데리고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손주들이 제 품에 안겼어요. 따뜻했죠. 할머니, 집에 가요. 우리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참았죠. 수진아, 너도 49제 날 안 왔지? 엄마, 손주들 데리고 오면 내가 마음 약해질 줄 알았지? 근데 안 돼. 나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수진이가 울었어요. 손주들도 울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못난 딸이에요. 알아. 그러니까 이제 가. 수진이 일행이 돌아갔어요. 그날 밤 한참을 울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죠. 여보, 내가 너무 매정한 거 아니에요? 영정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눈물을 닦았어요. 거울을 봤죠. 김은자, 흔들리지 마. 돌아가면 끝이야. 다음 날 아침, 다시 요가를 했어요. 산책을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인생으로 돌아왔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실버타운 생활이 완전히 몸에 익었죠. 아침엔 산책, 오전엔 요가, 오후엔 독서, 저녁엔 친구들과 수다. 은자씨, 오늘 서예 수업 가요? 그럼요. 요즘 그게 재미있어요. 서예 교실에 갔어요. 붓을 들었죠. 오늘은 자유를 써볼까요? 자유. 평생 몰랐던 단어였어요.
붓에 먹을 묻혀 천천히 썼어요. 자, 유. 그런데 그날 오후 로비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김은자 어르신, 손님들이 오셨어요. 내려가니 민수 가족이 전부 와 있었어요. 선영이, 그리고 손주 둘까지.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어요. 선물 상자를 들고요.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리려고 샀어요. 할머니 생각 많이 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잘 지내. 근데 왜 왔냐?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요. 선영이가 도시락을 꺼냈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좋아하시는 잡채랑 불고기 다 만들어 왔어요. 같이 드실래요? 뭔가 이상했어요. 너무 친절했죠. 너무 완벽했어요. 식당에서 먹을 거니까 그냥 가.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좀 드세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왔어요. 월요일엔 민수, 수요일엔 수진이, 금요일엔 또 민수. 엄마, 과일 사왔어요. 어머니, 제가 안마 해드릴게요. 할머니, 우리랑 외식하러 가요. 처음엔 그냥 미안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죠. 어느 날 민수가 슬쩍 물었어요. 엄마, 집 팔고 받은 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혹시 은행에 그냥 두시면 이자도 얼마 안 되니까. 그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래도 재테크 같은 거 해드리고 싶어서요. 아, 그거구나. 다음 주에 수진이가 왔을 때도 똑같았어요. 엄마, 여기 실버타운 비용 많이 나가죠?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어. 그래도 엄마 돈 아껴야 오래 쓰시잖아요.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드릴게요. 웃기는 소리였어요. 몇 달 전엔 돈 한 푼 안 주더니 이제 주겠다고. 수진아, 너 뭐 원하는 거 있지?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집 팔고 남은 돈 얘기하려던 거 아니야?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너희 눈빛 보면 다 알아. 너희는 나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돈 걱정하는 거잖아. 일주일 뒤, 이번엔 민수 수진이가 함께 왔어요. 손주들까지 총출동이었죠. 엄마, 오늘 우리 외식하러 가요. 좋은 한정식집 예약했어요. 됐어. 나 여기서 먹을 거야.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애들 얼굴이라도 봐주세요. 식당으로 끌려갔어요. 비싼 한정식집이었죠. 코스 요리가 하나하나 나왔어요. 엄마, 맛있죠? 여기 1인당 15만 원이에요. 밥을 먹는데 민수가 서류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냐? 증여 계약서요. 엄마가 저희한테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도 절약되고. 절약은 무슨? 저는 젓가락을 내려놨어요. 너희 지난 석 달간 왜 왔는지 이제 알겠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무릎 꿇고 빌더니 목적이 있었구나. 집 팔고 남은 돈 뜯어내려고. 민수가 당황했어요. 엄마, 오해예요. 우린 정말 엄마 걱정돼서. 닥쳐. 네 눈빛 보면 다 알아. 너희는 나 보러 온 게 아니야. 내 돈 보러 온 거지.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뉘우치긴 개뿔. 너희가 뉘우친 건 돈 못 받을까봐 그런 거잖아. 선영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오해세요. 우린 정말 어머님이. 야, 이년아. 너도 입 닥쳐. 시어머니 통장 관리하겠다던 년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죠. 저는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 휘갈겨 썼어요. 잘 들어. 너희 앞으로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면 남은 돈 다 기부해버릴 거야. 엄마. 유니세프, 월드비전, 어디든 다 기부한다. 75억에서 내가 쓸 돈 빼고 전부.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내 돈인데 내가 뭘 하든 내 맘이지. 수진이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엄마는 진짜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한 푼도 안 줄 거야. 너희한테 줄 건 이미 다 줬어. 주식, 보험금, 땅, 예금. 더 바라지 마. 엄마가 죽으면 그 돈 어차피 우리 거잖아요. 순간 터졌어요. 짝. 수진이 뺨을 때렸어요.
네가 사람이냐? 엄마 죽기를 바라는 게 자식이냐? 식당 안이 술렁였어요. 종업원이 달려왔죠. 손님, 조용히 좀. 나간다.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잘 들어. 나 죽고 한 푼이라도 받고 싶으면 오지 마. 다시 한 번만 더 오면 그날로 전액 기부해버린다. 변호사한테 유언장도 써놓을 거야. 내 재산은 전액 사회에 환원한다고. 엄마.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어요. 택시를 타고 실버타운으로 돌아왔죠. 방에 들어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여보, 봤죠? 저 새끼들 본색. 뉘우치는 척, 착한 척 하더니 결국 돈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죠. 동시에 슬펐어요. 여보, 우리 뭘 잘못 키운 걸까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순자 씨, 나 애들이랑 완전히 끝났어요.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돈 달라고 석 달 동안 연기했더라고요. 착한 척, 효자 효녀 코스프레 하면서. 순자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은자 씨, 내가 뭘 했어요? 자식들은 다 그래요. 돈 보고 오는 거예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다시 오면 전부 기부해버릴 거예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모든 재산은 불우이웃 돕기와 고아원에 기부합니다. 자녀들에게는 1원도 상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자녀분들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 유언장, 자녀들한테 복사본 보내주세요. 네. 확실히 알려줘야죠.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일주일 뒤 민수한테서 미친 듯이 전화가 왔어요. 맞지 않았죠? 문자가 왔어요. 엄마, 유언장 받았어요. 진심이에요? 정말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주시려는 거예요? 답장했어요. 그래. 진심이야. 이제 연락하지 마. 하면 바로 기부한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완전히. 깨끗하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이제 진짜 자유야. 김은자. 1년이 지났어요. 실버타운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가을 햇살이 따뜻했죠. 은자 씨, 뭐 생각해요? 영수 할아버지가 옆에 앉았어요. 그냥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지옥이었죠. 남편은 죽고 자식들은 돈만 노리고 영수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천국이에요. 정말이었어요. 매일 아침 눈 떠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게. 자녀분들 연락은요? 1년째 없어요. 유언장 보내고 나서 딱 끊겼죠. 후회 안 돼요? 하나도요. 오히려 이제야 숨을 쉬는 기분이에요. 그때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은자 씨, 미술 전시회 간다며. 나도 갈래요. 그래요? 같이 가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미술관에 갔어요. 평생 미술관 한 번 못 가봤는데 이젠 한 달에 한 번씩 갔죠. 그림을 보는데 한 작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늦은 시작. 늙은 나무에서 새 꽃이 피어나는 그림이었어요. 이게 나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76세에 꽃 피우는 나무. 미술관을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민수였어요. 심장이 뛰었죠. 숨으려다가 멈췄어요. 왜 내가 숨어야 하지? 당당하게 걸어갔어요. 민수와 마주쳤죠. 엄마. 민수는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많이 희끗희끗해졌고요. 왜 여기 있냐? 저도 미술 전시회 보러 왔어요. 그래. 잘 봐라. 지나가려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응. 너 볼 일 없으니 그냥 가. 엄마 정말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저는 민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래. 한 푼도 안 줘. 너희한테 줄 건 이미 다 줬어. 이제 남은 건 내가 쓸 거야. 엄마도 나이 드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혼자 다 쓰시게요? 그래. 내가 번 돈 아니고 네 애비가 번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민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럼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라고요? 내가 돌아가면 전부 기부된다. 유언장 써놨잖아. 그게 말이 돼요?
자식들 놔두고 남한테 돈을 줘요? 자식? 너희가 자식 노릇했냐? 아빠 영정 앞에서 통장 찾던 게 자식이야? 민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한다. 내 장례식 때도 오지 마. 너희 얼굴 보기 싫으니까. 그냥 네 인생이나 잘 살아라.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봤죠.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은자씨, 아들 만났죠? 괜찮아요? 네. 아주 개운해요. 정말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아팠을 텐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77세. 주름이 더 깊어졌죠. 머리도 더 희끗희끗해졌고요. 근데 눈빛이 달랐어요. 살아있었어요. 김은자, 넌 77년을 살았는데 진짜 인생은 1년밖에 안 됐네. 웃음이 났어요. 영정사진 속 남편을 봤어요. 여보, 보고 있죠?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40년 모은 돈, 내가 잘 쓰고 있어요. 미술관도 가고,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게 사는 거더라고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하늘색 잠옷을 입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찬 바람이 불었죠. 시원하다. 별을 세었어요. 하나, 둘, 셋. 어린아이처럼 별을 세는 77세 할머니. 그게 바로 접니다. 다음 날 아침, 요가 수업에 갔어요. 자, 심호흡 하시고요. 천천히 들이쉬세요.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천천히 내쉬세요. 숨을 내쉬었죠.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진짜로요. 수업이 끝나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찾았어. 식당에서 아침을 먹는데 영수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은자씨, 다음 주에 설악산 단풍 보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좋아요. 가요. 순자 할머니도 끼어들었어요. 나도 갈래. 우리 셋이 가요. 웃음이 났어요. 77세의 친구들이랑 여행 계획을 세우다니. 점심 먹고 도서관에 갔어요. 책을 한 권 골랐죠. 늦깎이 인생.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다.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76세에 시작했어요. 늦었죠. 근데 괜찮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니까요. 그날 저녁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웃었어요. 은자씨, 요즘 왜 이렇게 예뻐요? 그래요? 나이 들어서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맞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빛이 난다. 좋은 표현이었어요. 7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밤이 됐어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썼어요. 오늘도 행복했다. 미술관도 가고 민수도 만났는데 아프지 않았다. 이제 진짜 자유다. 내일은 뭘 할까? 설악산 여행 계획이나 짜볼까? 아니면 도서관 가서 책이나 읽을까? 좋다. 내일도 기대된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영정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봤어요. 여보, 잘 자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낼게요.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지킬 줄 아는 거더라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77세 할머니의 새로운 하루가요. 끝.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놓으세요. 그리고 당신만의 인생을 사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